안녕하세요. 부하방입니다. 제가 채널명을 동지에서 부하방으로 변경했어요. 이 동지라는 채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VR 아바타 방송이라는 의미에서 부하방으로 채널명을 변경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VR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제가 지금 VR로 방송도 하고 있고 게임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지만 이게 하면 할수록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VR을 처음 알게 된 연도가 2013년인데 제가 레이싱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레이싱, 아세토 코르사 그런 레이싱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었는데 불만이 뭐였냐면 내 시야가 모니터에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차를 못 보고 뭔가 몰입감도 떨어지고 항상 불만이었어요. 누군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옆에를 쳐다보면 옆차도 볼 수 있고 내 차량 내부도 볼 수 있고 그런 디스플레이를 누가 만들지 않을까?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팔머 럭키라는 대학생이 VR 회사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 전 재산을 다 때려 받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2.5조 원 주고 현찰박치기로 인수를 해버립니다. 예. 그때부터 저의 VR 라이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VR 장비를 계속 써보면서 사용해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2020년에 퀘스트 2가 출시가 됐거든요. 지금 VR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됐냐? 퀘스트 2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2020년에 이 퀘스트 2가 나왔는데 가격이 혁명적이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이 퀘스트 2는 40만 원대였어요. 40만 원대인데다가 뭐 여타 다른 센서도 필요 없고 단독 구동이 되는, 그러니까 컴퓨터랑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 단독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컨트롤러랑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VR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죠. 가격도 이 VR의 대중화를 위해서 거의 손해를 보면서 파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로 구입했죠. 지금 2020년에 이 퀘스트가 출시가 돼서 1년 만에 1000만 대가 팔렸고요. 뭐 지금까지는 몇만 대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팔렸겠죠, 당연히. 이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퀘스트 2를 경험을 해보고 앞으로 VR 대중화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요. 2023년부터 VR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애플 VR이 2023년에 출시 예정이고요. 삼성은 갤럭시 VR, 갤럭시 360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이제 출원했어요. WIPO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VR은 아니지만 AR이에요. 홀로렌즈 3라는 AR 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요. 홀로렌즈 2는 지금 여러 산업 현장에 쓰이고 있어요. 특히 뭐 설계하는 곳, 자동차 디자인 그런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빅테크들이 VR, AR 쪽에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 회사들이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한 회사들인데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VR이 이 스마트폰 다음 플랫폼이다라는 거를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14년에 이 마크 주커버그가 오큘러스를 인수하고 나서 PT를 하는 걸 봤거든요. 프레젠테이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인류가 글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TV, 그 다음 PC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은 바로 VR이다 라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저는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딱 봤을 때부터 아 이거는 스마트폰 다음 플랫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크 주커버그 같은 똑똑한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좀 뽕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1 테이블 테니스라고 VR 탁구예요. 제가 이걸 처음에 접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냐? 이 현장감. VR이니까 당연히 현장감은 좋겠죠. 내가 손을 딱 보면 탁구채가 들려 있어요. 이쪽은 공을 띄울 수가 있고요. 탁구를 치잖아요. 그 느낌이 현실이랑 구분이 안 가요. 그 탁구공이 날아가는 느낌이. 예. 제가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탁구를 한 뭐 10번도 채 안 쳐봤거든요. 왜냐면 군대에서 탁구를 치다가 탁구대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부대에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군생활 내내 탁구를 못 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탁구를 안 쳤다고 보면 되죠. 그 상황에서 제가 이 VR 탁구를 처음 접했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이 VR로 내가 탁구를 훈련을 해서 나중에 실제로 탁구를 했을 때 내 실력이 늘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절 실제 탁구는 손대지 않고요. VR로만 훈련을 했어요. 탁구 훈련. 유튜브 보면 레슨 동영상 많잖아요. 그걸 레슨 동영상 막 보면서 볼 머신이 있거든요. 거기에 볼 머신 계속 볼 치면서 다른 사람, 전 세계 사람들과 또 멀티플레이가 돼요. 음성 채팅으로 막 하면서 VR 탁구 커뮤니티, 이 한국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수 정도가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친구들 한 8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토너먼트를 했어요.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제가 압도적으로 그 친구들을 발랐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VR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스포츠 분야에도 VR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현실감 있게 구현이 됐구나. 이거는 매트릭스다. 이게 진정한 메타버스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이게 탁구만 그럴까요? 탑승 장비 교육도 가능하겠죠. 지금 이런 거 보시면 다 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예. 탑승 장비를 VR로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런 조이스틱 같은 거 다 만질 수 있어요. 예.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탑승 장비도 VR로 교육할 수 있고, 역사 교육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역사책으로 보고 그냥 글자라고 보는 것보다 정말 그 역사 현장이 3D로 구성이 돼서 거기 가서 역사 현장을 둘러보고 이런 게 또 교육적인 효과가 크겠죠. 대학 강의도 솔직히 물리적인 접촉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교수님이랑 소통할 뿐이잖아요. 그쵸? 근데 VR을 통해서 그 대학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몰입감을 느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인강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줌 어때요? 사용해 보니까 집중도나 몰입도가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이제 화면으로 그냥 보는 거니까. 근데 VR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깰 수 있다. 그리고 영화관, 영화관 같은 경우에 제가 영화관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딱 제가 앉아 있으면요, 옆에 빈자리가 있고 앞에 대형 스크린이 정말 실물 크기로 떠 있어요. 예. 내가 영화관을 대여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영화관 같은 것도 혼자서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VR을 통해서 옆에 VR 아바타들이 있고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과 VR 영화관에 가서 같이 막 웃고 떠들면서 실제 있는 것처럼 막 손뼉도 치면서 웃고 하면서 영화도 보겠죠. 그쵸? 그리고 게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회의, 회의를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선도 보고 표정도 보고 소통이 잘 되니까 직접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줌으로 회의하는 거랑 직접 만나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VR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요번에 메타에서 10월 달에 프로젝트 캠브리아라는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 기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시선과 표정이 트래킹이 돼요. 그래서 아바타인데 시선과 표정이 보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원격으로. 그러니까 VR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엄청난 몰입감을 줄 수 있겠죠. 실제로 만나서 하는 이유가 표정이나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을 보려고 회의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VR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몰입감 있게. 예. 그리고 콘서트도 마찬가지죠. 콘서트도 영화관처럼 이제 콘서트라는 게 그냥 혼자 보는 것보다 옆에 정말 나와 같은 팬들이 있는 걸 보면서 같이 환호하면서 막 가수들 보고 그런 게 또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VR을 하면 또 현장감은 당연히 현장감대로 있고 옆에 옆좌석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VR 기기를 쓴 아바타들이 다 같이 환호하면서 가수를 보는 그런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현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실제로 이렇게 VR 하고 있고요. 근데 왜 대중화가 안 됐냐? 아직은 VR 장비가 좀 아직 비싸기도 하고요. 뭐 지금 물론 퀘스트2는 좀 싸지만 그리고 아직 화질이 좀 낮아요. 화질이 좀 떨어지고 색감도 안 좋고요. 아직은 이 착용감이 불편해요.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무겁고 땀도 많이 나고 오래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점들이 나중에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폰도 내 손 안에 있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옛날에는 뭐 방 하나 크기였는데 지금은 내 손 안에 들고 다니는 것처럼 VR도 나중에 정말 안경과 비슷할 정도로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착용감이 편해질 거란 말이죠. VR과 AR이. 그렇게 되면 다 사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5년 안에 이 VR이 지금의 스마트폰 같은 혁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예전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뭐 주식이 갑자기 급등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폭망했죠.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 아니 메타버스 그거 뭐 바람의 나라도 메타버스라고 그러고 리니지도 메타버스라고 그러고 다 개나 소나 다 메타버스라고 그런다. 저거는 그냥 상술이고 기업의 말장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대중화가 되기 직전에 대중화가 되기 직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빌 게이츠가 토크쇼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대중화가 되기 직전에. 그때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뭐 잡지도 인터넷으로 보고 영화도 인터넷으로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보고 뭐 야구 중계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토크쇼 진행자한테. 그러니까 진행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야구는 직접 가서 보든가 아니면 TV로 보면 되고 잡지도 잡지 사서 보면 되는 거지 뭐 인터넷이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막 박수치면서 웃었어요.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다.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예, 저는 이 메타버스가 진정으로 완성이 되려면 VR과 AR이 대중화가 되면 메타버스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이 현실과 디지털, 현실과 이 가상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VR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 AR도요.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